네, 이제 10시에서 11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코스닥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상황까지 다시 되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더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종복 전문가 연결해서 시장에서의 포인트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장 초반에 이제 양 지수가 파란불 켜고 있을 때에는 2차 전지가 이렇게 방어를 막 해주는 것 같더니 그 이후에 2차 전지와 반도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서 지난주에 또 봐주셨던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또 전고체 얘기하실 때마다 꺼내는 그 삼성 SDI라는 종목들 그리고 올해의 주인공 포스코 퓨처엠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을 강하게 리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이 신의 한 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내가 한두 마디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말의 중요성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스터 진단에서도 이건진 행자하고 유창호 앵커 플러스 시청자들한테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냐 이런 것도 내가 지난주에 물어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장 특징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강세로 놓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해주고 싶은 말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게요. 지금부터. 최근에 주식시장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세 폭탄이 터졌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내 방송은 VOD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관세 관련해서 자기의 의견이 이 사람 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문가라면 방송에 나왔으면은 자기의 의견을 정확히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그런 얘기 하려고 방송에 나오는 거지 앵무새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나는 방송에 안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미스터 진단에서도 내가 그 얘기 했는데 이종복이가 글을 안 보면 괜찮은데 나는 1000명 중에 내가 반도체 회사 출신인데 1000개 중에 3개 정도 분량 나와도 그냥 패스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그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나오면 안 돼요. 보고 얘기를 하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데 여기 작년 4월 9일 날 관세 폭탄 터졌을 때도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습성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말을 바꿀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장을 여러분들한테 이끌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꼭대기에 왔는데 그 관세 이야기가 또 터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압제. 왜? 어차피 미국 내 사람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관련해서 취한 이득을 돌려줘야 되고 막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순순히 주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잡음이 나올 거 뻔한 거죠. 그런 인사이트를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략을 줬는데 그러면은 나는 박수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주식해야 된다고 이종복이가 거품 물었잖아요.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중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줬던 주식들 한 60개 정도의 주식은 기본 300%에서 1000%가 올라갔어요. 그거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한 200%에서 300%밖에 2차 전지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여러분들한테 뭐 좀 좋게 얘기해 주는데 나한테 글을 쓰려면 지나간 VOD를 보고 써라. 네, 이거 분명하게 얘기하고 가고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지금 보면은 내가 이 글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토마토 필이 이종복이가 이런 글을 안 봐야 돼요. 나는 이런 글 보면 그냥 안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여러분 내 말 듣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하지 말고 미국 주식 하지 말고 우리나라 주식 하라고 한 게 2024년 12월 10일부터 줄기차게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미국 빅테크에서 이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나 미국의 빅테크를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죽을 맛일 텐데 그 정도 수익을 방송에 나와서 한 4년, 5년 동안 떼돈을 벌어줬으면은 고맙다라는 말은 안 바랍니다. 근거 없는 말은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한 거예요. 자, 갈게요, 여러분.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강세에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해줬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전력, 제약 등 강세인데 우선 요거 갖고 얘기 좀 해줄게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어제와 특히 지난주에 상법 개정으로 급등한 금융주나 이쪽 좀 저기 한 거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 해줬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또 밀린다고 또 이제 뭐라고 할 거야. 나는 작년 10월 달부터 증권주, 금융주 관심 가지라고 얘기해 준 사람입니다. 초대박 난 거예요.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2월 달은 2차 전지가 메인 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전지 반도체 양대축을 하든 2차 전지 반도체 전력을 섞든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뭐죠? 제약을 섞든 2차 전지 반도체 로봇을 섞든 아니면 2차 전지 반도체 전력, 제약, 로봇 이렇게 하든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거고 또 있어요. 아까도 이건 진행자가 얘기했듯이 자 이게 지금 아침에 9시 시세판이에요. 지수가 선물이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할 때 보시면 전체적으로 푸르스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우 포스코 플러스 그리고 이 포스코도 하나만 얘기합시다. 내 도저히 그냥은 못 지나가. 내년도에 포스코가 일을 낼 것이다라는 얘기는 2025년 11월 14일 경부터 아시겠어요? 지금 포스코를 미는 게 아니고 2025년 11월 14일부터예요. 잘 참고하시고 나는 평생 좋게 얘기는 하는데 자 어쨌든 아침에 장이 폭락할 때 결국은 2차 전지가 또 분위기를 잡아줬죠. 이게 9시 자 그리고 요게 9시 14분 여전히 다른 쪽은 새파랗게 질리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여전히 양호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 조금만 더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시 40분이 되자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2차 전지는 계속 강세를 주는데 제약주가 끌려 올라가고 전력이 끌려 올라가고 반도체가 끌려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반대 2차 전지 계속 그 자리 반도체 폭등 2차 전지가 살려준 거 맞죠? 이런 식으로 2차 전지는요 지금까지 한 5, 6개월 사이에 결정적인 변곡점 5번의 구간에서 증시를 받쳐준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덕을 보고 날아간 건 반도체고 정확히 알고 가세요. 내가 이종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말의 중요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포스코 퓨처가 목표가 하향이 유독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서서 내 의견을 얘기하고 적극 매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어제 상법 개정이나 금융주 따라간 사람과 포스코 퓨처를 산 사람은 팔자가 달라지나요? 얘기해주고 내가 단독으로 가장 좋게 얘기하는 것은 삼성 SDI, 전고체 삼성 SDI, 리튬의 포스코 홀딩스 아시겠어요? 등 그 다음에 이제 한동에서부터 전고체 개별주 그 다음에 뭐 ESS 등 이쪽 2차 전지는 설명할 수 없어요. 너무 좋아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기반형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지금 삐리삐리하고 역시 실적이 없다라고 했던 이쪽 종목들은 여전히 날라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이 엔비디아 실적에 앞서서 선반영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보면은 제약주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선이나 원전 쪽이 전력보다 낮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력이 결코 낮은 위치는 아닌데 전력이 이쪽 신고가 향해서는 움직임이 좋은 것도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그게 전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거 같고요. 역시 전력 쪽에서도 중소형주의 흐름이 훨씬 더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 예쁘게 받은 로봇주들도 이 정도면은 증시 분위기에 비해서는 흐름이 양호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9시부터 11시 사이의 움직임을 깔끔하게 또 흐름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오늘도 반도체와 또 2차 전지 이런 투톱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투자 전략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를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후장 전략 녹여주시죠. 그러니까요, 뭐 오늘도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뭐 계속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 지수 때는 조심하라고 해야지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심은 그쪽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 지수의 위치와 이 섹터의 위치에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조정기에 4로 얘기해 줄게요. 작년 4월달 관세 폭탄 터졌을 때와 5월달에 상법 개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방송 보면 거기도 수두룩 하거든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전쟁터고 나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나를 보러 온 사람들 돈 벌어주는 게 특화됐죠.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나는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가는 것도 못해가지고 진짜 거기서 1박 2일 동안 있을 뻔했어요. 근데 주식은 딱 호가만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할 텐데 이토마토 필이 내가 그런 글을 안 봐야 돼.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VOD가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예요. 원래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요. 그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렇게 금싸라기들이 많은데 금싸라기가 많으면 많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만약에 그 금싸라기들이 나중에 이제 또 증권주나 삼성전자처럼 폭등을 해버리면 잡주로 되는 거고 잡주로 됐다가 가격 조정, 시간 조정 잘 받으면 다시 금싸라기로 되는 거고 우리는 인생 자체가 그런 거죠. 지옥에 갖다 놔도 내일 돈 벌 수 있는 주식이 뭡니까? 그러면 그거 찍어주는 게 내 주특기예요. 단연 2차 전지라니까요.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갖고 비아냥거리는 자들한테 한마디만 해주면은 삼성 SDI 10만 원대가 40만 원대로 올라온 겁니다. 앞자리가 3번 바뀐 거고요. 7월 11일 날 삼성 SDI가 17만 원 할 때 목표가 향해 갖고 내가 30만 원 가고 50만 원 갔대 말 바꾸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삼성 SDI는 목표가 향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는 거고 포스코 퓨처는 달라요. 포스코 퓨처는 전고체가 아니고 다른 쪽이거든요. 포스코 퓨처는 9만 원짜리가 20만 원이면은 조금 덜 올라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목표가 하향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되게 위험하지만은 나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스코 퓨처 목표가 하향하는 사람들 잘 들으시오. 이거 나중에 28만 원에서 30만 원 갔을 때 말 바꾸지 마라. 네, 요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핵심주에서는 포스코 퓨처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늦은 이유는 얘가 나쁜 게 아니고 목표가 하향이 가장 빈번하게 나옵니다. 요거 얘기해 주는 거고 전고체 중형주 너무 좋고 ESS 중형주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거는 4만원 5만원일 때 목표가를 8만원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바보 아닙니까? 이토마토 페레? 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가나 안 가나 보자고. 대신 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정도로 좋게 나는 본다라는 걸 충청도식으로 말한 겁니다. 너무 좋죠. 2차 전지는.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수하고 뭐 이쪽 시장 관련한 것은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짧게만 얘기하고 간 거예요. 이 기세를 꺾을 수 있는 악재는 2차 전지가 못 갈 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실전매매 최고수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